여소야대 20대 국회가 문을 열고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민심을 챙기겠다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약속이 지켜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세월호 뱃머리 들기 작업이 하루 만에 중단돼 또다시 2주 정도 늦춰지게 됐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허탈함 속에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광주 지역 재래시장들이 청년 상인들의 잇따른 합류로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양동시장과 남광주 시장에도 청년몰이 조성됩니다. 정부의 석탄공사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석탄 생산량이 감축되고 보조금 지원도 중단될 것으로 알려져 화순 탄광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대 국회가 오늘 개원식을 갖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민생을 챙기고 상생에 협력을 하겠다는 다짐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4년 뒤 오늘의 말이 부끄럽지는 않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국회의원 300명이 한자리에 모여 초심을 다지는 순간 여소야대의 달라진 정치 지형에 따라 국회의장직을 맡게 된 야당 출신 정세균 의장은 서울 구의역 사고를 언급하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비정규직 19살 청년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당 대표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국회를 존중하겠다면서도 19대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며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되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저마다 밝혔습니다. 국회의장단이 사상 처음으로 호남 출신으로 구성돼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소지역주의에 매몰되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또는 본인이 표현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들이 나와서 국민과의 소통이 좀 더 원활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출범도 하기 전에 선거법 문제로 위태위태한 의원들과 국민의당에서 터진 리베이트 의혹 등은 시민들의 기대를 냉소로 바꾸는 악재입니다. 4년 전 19대, 8년 전 18대 때도 국회의원들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또 지역 발전을 위하겠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지 지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순조로워 보였던 세월호 선수들기 작업이 너울성 파도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목표치의 절반 가까이 들어올렸던 뱃머리가 다시 내려앉으면서 작업은 또다시 2주가량 연기됐고 선체 일부가 손상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이번 물대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세월호 뱃머리 들기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무렵 예보에 없었던 2m 높이의 너울성 파도가 치면서 와이어에 예상치 못한 하중이 발생했다고 해양수산부는 설명했습니다. 첫날 2.2도, 5m 높이까지 들어올렸던 세월호 뱃머리는 다시 0.6도, 1.5m 높이까지 낮아졌습니다. 파도 탓에 1000톤으로 계산됐던 하중이 1800톤으로 늘면서 와이어 일부가 세월호 선체를 파고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와이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이제 스크래치 비슷하게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정도의 그건 있지만 선체 자체가 크게 훼손됐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상하이 셀비지는 추후 선체 뒷부분에 쓸 대형 받침대를 내일까지 뱃머리 아랫부분에 받쳐 와이어에 쏠리는 하중을 줄일 계획입니다. 작업이 다음 소조기인 오는 25일로 2주 연기되면서 전체적인 인양 일정도 또다시 늦춰지게 됐습니다. 작업 폐역을 지키고 있던 희생자 가족들은 허탈함 속에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는 15일 회의를 열고 인양 작업 공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침체돼 있던 광주 지역 재래시장 가운데 가장 먼저 활기를 되찾은 곳은 대인시장이지요. 주말 야시장으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한 대인시장이 문화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신나는 응원가에 맞춰 등장한 청년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국적인 옷차림의 연주자가 들려주는 아프리카 타악기 가락에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문화 공연이 열리는 이곳은 시장 한복판입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색다르고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많이 남을 것 같아요. 2011년 이벤트형 야시장을 표방하며 시장에 예술 문화를 더하는 시도를 해왔던 대인예술야시장. 개장될 때마다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꾸준히 찾았습니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대인야시장은 올해 또 한 번 변화를 시도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문을 열고 월별로 연극, 춤 등의 테마를 정해 문화 공연을 선보입니다. 아셈 문화주간을 맞아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는 한국무용 공연을 포함한 특별 개장도 합니다. 평일날 와보시고 싶은 분들이 대인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는 우리 광주를 대표할 만한 무용들을 초대해서 대인시장의 문화예술판이 얼마나 풍성한지 보여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다채로운 먹거리와 매달 새로 선발되는 청년 상인들의 독특한 공예품, 그리고 다양한 문화 행사까지 대인예술야시장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이처럼 활기를 띠는 전통시장의 경우 청년 상인들의 역할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혁신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주 전통시장 두 곳에 새롭게 청년몰이 조성됩니다. 정명욱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4,300여 명이 다녀가는 1913 송정역 시장. 재개장 이전보다 방문객이 20배가량 늘었습니다. 1970, 80년대의 모습을 되살려낸 것도 주요했지만 청년 상인의 역할도 적지 않습니다. 전체 점포의 3분의 1가량의 청년 상인들이 입점하면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에 저희들 같은 청년 상인들이 의기가 똘똘 뭉쳐서 함께 시작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 시장 거리 자체가 다시 활성화됐다는 건 아무래도 저희들 속에서 자부심이 좀 많이 크죠. 대인시장에서도 17개의 청년 상인 점포가 운영되면서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파급 효과를 보다 더 확산시키기 위해 남광주 해뜨는 시장과 광주 양동 수산물 시장에 새롭게 청년몰이 조성됩니다. 상인들의 고령화 지수가 높고 상권이 낙후된 두 시장에는 각각 15억 원씩이 투입돼 20개 이상의 청년 상인 점포가 마련됩니다. 청년 창업은 물론 성공적인 자립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년 또는 5년 동안 임대료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특히 10곳 중 1곳 이상이 빈 점포인 남광주 해뜨는 시장의 경우 오는 9월 야시장이 개장하고 청년 상인이 들어서면 몰라보게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청년들로 인한 새로운 이미지로 인해서 남광주시장이 많이 변화되고 청년 창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청년몰 사업은 사업단이 구성되는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폐기와 상상력의 청년 상인들이 오랜 기간 침체돼 있던 전통 시장들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정부의 석탄공사 구조조정안이 구체화되면서 화순탄광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탄광 3곳의 폐쇄 시기를 명기하지 않고 석탄 생산량 감축과 생산보조금 지원 중단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탄공사 노조 화순지부는 생산보조금 중단은 폐광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공식 발표를 지켜보고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최근 잇따른 불펜진의 방화로 꼴찌 추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마무리 임창용이 합류하기까지 남은 15경기를 어떻게 버티느냐가 관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아가 4대3으로 앞선 7회 초 선발 헥터를 구원 등판한 이준영이 이승엽에게 동점 홈런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4안타와 볼넷 하나를 묶어서 4실점. 8회에도 추가로 3실점으로 와르르 무너집니다. 지난 8일에도 불펜진이 8회만 대거 5실점을 허용하며 다 잡은 경기를 놓쳤습니다.
시즌 초반 집단 마무리 체제로 버텨가던 기아 불펜진이 최근 부쩍 힘이 떨어졌습니다. 심동섭이 부상으로 이탈하고 김광수와 홍건희, 최영필 등이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막판에 경기를 내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공격력은 지난해에 비해 월등히 나아졌는데 불펜 약화와 허술한 수비로 공동 꼴찌 하나와 KT에 한 경기 차에 불과한 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즌 초부터 예견됐던 문제인데 관건은 임창용이 돌아올 때까지 남은 15경기입니다. 우천 취소 등 변수가 없다면 등록 가능일은 다음 달 1일. 임창용이 합류할 경우 임시 마무리 선수들은 본래 역할인 셋업맨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에 비해 불펜의 무게감과 안정감이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임준혁의 복귀로 선발진 운용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상황. 당분간은 어떻게든 버텨내자. 임창용의 복귀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요즘 기아의 모습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후 나홀로 근무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농어촌 지역 보건진료소입니다. 전남에는 모두 326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요. 한 곳을 뺀 325곳에서 여성 공무원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섬 지역 68곳을 포함한 140여 개 보건진료소에서 여성 홀로 근무와 주거를 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보건진료소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이 6%에 불과합니다. 세 곳 중 한 곳에는 방범창마저 설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범죄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돼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CCTV 설치 예산 지원을 건의하고 경찰과 연계한 안심벨 시스템과 자율방범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내실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영산강의 녹조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최근 이어지면서 나주시 영산대교 인근 영산강 본류와 지류하천 합류 지점에서 녹조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공사로 인공보인 죽산보와 승촌보가 들어선 뒤 강 생태계가 무너졌다며 6월 말 수질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남도청 본관 원형 훼손 문제로 만난 5월 단체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서울에서 김 장관을 만나 전남도청 본관, 시민군 상황실 등에 남아있을 계엄군의 총탄 흔적 복원을 요구했지만 김 장관은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5월 단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의 상반기 개관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광주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교직원들이 비리 집단의 학교 복귀는 절대 안 된다며 공립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학원의 설립자인 이용화 씨가 비리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한려대 폐교 등 자구책을 통해 재단 복귀를 획책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두 학교를 공립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한익 한전 사장이 명예 광주 시민이 됐습니다. 광주시는 한전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 다음 에너지밸리 사업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 조 사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사장은 역대 108번째 광주 명예시민이 됐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 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가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 앞에서 옥시 제품 불매 전국 동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옥시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가해 기업인 대형마트들이 사과는커녕 옥시 제품 판매를 통해 이익을 남기겠다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며 옥시 제품 판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오늘 16일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16살이었던 최 씨를 경찰이 불법 체포하고 감금한 사건이었습니다.